밤에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가 평생 뭘 믿고 살았나? 자식한테 배신당했다는 생각, 배우자한테 서운했던 순간, 친구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느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평생 희생했는데, 그렇게 밤을 지새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믿을 건 아무도 없구나.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세상이 나를 떠나도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 건 오직 나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형제도.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평생 나와 함께할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8%가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배신감까지는 아니어도 서운함, 실망, 외로움. 이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10명 중 4명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가겠습니다. 노후가 되면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떠난다는 말이 슬프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자식이 나를 버렸어.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 친구가 나를 외면했어. 왜 이런 느낌이 들까요? 젊을 땐 관계가 단단했습니다. 자식들은 내 말을 잘 들었고, 배우자는 내 곁에 있었고, 친구들은 자주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달라져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배우자는 나보다 자기 일을 우선시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그러면 버림받은 느낌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이러는 거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식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젠 명절에 나와. 그것도 며느리 눈치 보면서. 또 어떤 분은 이러셨어요. 남편이랑 50년 살았는데 이젠 말도 안 통해. 다른 사람 같아. 이게 노후 관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진짜 배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나를 싫어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나를 무시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이 나를 버려서 연락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바쁜 겁니다. 각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겁니다. 그걸 배신이라고 받아들이면 마음만 더 아픕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서울에 사시는 김영자 씨, 70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자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3명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까지 사줬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출가하고 나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어요. 바쁘겠지. 그런데 한 달, 2달, 석 달. 명절 빼고는 거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서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평생 희생했는데 이게 대접이야?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떠났구나. 이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영자야, 자식들이 너를 버린 거 아니야.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 사는 거야.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만 바라봤구나. 자식들이 내 인생 전부였구나. 그런데 자식들한테는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영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걸 내려놓았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를 돌본다는 게 대체 뭐지?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기. 자식들 좋아하는 음식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예전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만 끓였는데 이젠 내가 먹고 싶은 김치찌개도 끓이고
내가 좋아하는 나물도 해먹고,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했더니 점점 나를 위한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점심엔 좋아하는 음식 먹고, 오후엔 복지관 가서 친구들 만나고, 저녁엔 드라마 보면서 쉬고. 처음엔 어색했대요.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게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마음이 편하더래요. 자식들 전화 안 와도 서운하지 않고, 명절에만 와도 고맙고, 그렇게 살다 보니 오히려 자식들이랑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영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떠난 게 아니었어. 내가 자식들한테만 매달렸던 거였어. 이제는 나를 먼저 사랑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면 행복할 텐데,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면 괜찮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도 내가 나를 사랑하면 괜찮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씨, 68세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하셨습니다. 철수 씨는 평생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45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아내와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안 통하더래요. 아내는 손주 얘기만 하고 철수 씨는 취미 얘기하고 싶은데 서로 관심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철수 씨는 서운했습니다.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남 같아.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철수 씨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간병하고 밥 갖다 주고 손 잡아주고.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가 고마워하지 않더래요. 오히려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철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이러는 거야?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구나. 밤에 집에 돌아오면 눈물이 났습니다. 45년을 함께 했는데 결국 남이구나. 그러다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어르신, 사모님이 지금 많이 힘드세요. 아프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르신한테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아내도 힘든 거구나. 그날 이후 철수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내한테 기대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간병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 오면 30분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고 책 한두 페이지 읽고 창밖 보면서 숨 좀 돌리고. 나는 아내를 돌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기도 해. 나를 완전히 잃으면 안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를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아내가 짜증내도 덜 상처받고 아내가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고. 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아내한테만 매달렸을 때는 아내의 반응 하나하나에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나를 먼저 챙기니까 덜 흔들려요. 나는 나를 지키니까요. 철수 씨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관계가 힘들 때일수록 나 자신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힘들 때, 자식이 힘들 때, 친구가 힘들 때 그들은 나한테 고마워할 여력이 없어요. 그럴 때 내가 그들의 반응에 매달리면 나만 상처받습니다. 대신 나를 먼저 챙기세요. 나는 나를 위해 이걸 하는 거야. 상대방이 고마워하든 말든 나는 나를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덜 상처받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순희 씨, 72세는 또 다른 경험을 하셨습니다. 순희 씨는 평생 친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한 친구와는 50년 지기였어요. 그런데 3년 전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순희 씨는 이유를 몰랐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보내도 답이 없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몇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못 잤어요. 50년을 함께 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러다 우연히 다른 친구한테 들었어요.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다는 얘기를.
순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을 하지. 왜 말없이 사라져? 그런데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친구도 자존심이 있지. 나한테 어렵다고 말하기 창피했겠지. 순희 씨는 친구한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를 놓아줬어요. 친구가 다시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겠지.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순희 씨는 나 자신을 돌봤습니다. 처음엔 너무 외로웠어요. 50년 지기 친구가 사라진 자리가 너무 컸거든요. 그래서 순희 씨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하자 스스로에게 말하고, 복지관 가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서예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니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나만의 일상이 생겼습니다. 1년쯤 지나서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힘들었어. 이제 좀 괜찮아졌어. 순희 씨는 그냥 웃으면서 말했대요. 괜찮아. 나도 잘 지냈어. 두 사람은 다시 만났지만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 가끔 만나는 정도. 순희 씨는 말했습니다. 친구가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친구도 힘들었던 거죠. 이제는 친구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나는 나대로 살고 친구는 친구대로 살고. 그게 더 편해요. 순희 씨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관계를 놓는 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떠났을 때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놓아주세요. 가고 싶으면 가.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렇게 놓아주면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영영 안 돌아와도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 자신을 지키며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 작은 돈부터 쓰세요. 많은 분들이 평생 자식들, 가족들 위해 돈 썼습니다. 정작 나를 위해서는 돈 한 푼 안 쓰고,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참으면 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노후엔 달라야 합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세요. 비싼 거 사라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음식 먹고, 좋아하는 옷 사고, 좋아하는 것 하는데 돈 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돈 아껴서 자식들한테 주려고. 그런데 자식들이 정말 그 돈을 원할까요? 차라리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자식들한테 더 낫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 돈 쓰세요. 커피 한 잔 5,000원, 책 한 권 2만 원, 영화 한 편 1만 5천 원.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를 위해 돈 쓰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나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자책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잘했어.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런데 매일 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하면 나 자신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혹해도 덜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다정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인사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밥 먹을 때 맛있게 먹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실수했을 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이렇게 나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하세요. 셋째,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남들과의 약속은 잘 지키면서 정작 나 자신과의 약속은 안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산책 가야지. 안 가요. 오늘은 책 읽어야지. 안 읽어요. 오늘은 일찍 자야지. 안 자요. 이렇게 나 자신과의 약속을 안 지키면 나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아침 7시에 일어난다. 오늘은 물 8잔 마신다. 오늘은 30분 산책한다.
이런 작은 약속을 지키면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나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 느낌이 쌓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도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믿으니까요. 넷째,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식 먼저, 배우자 먼저, 부모 먼저. 정작 나는 늘 맨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노후엔 달라야 합니다.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세요. 이게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생존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야. 그런데 그건 젊을 때 얘기예요. 노후엔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자식들, 바빠요. 배우자, 자기 일로 바빠요. 친구들, 다들 힘들어요. 그러니 내가 나를 챙겨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 떨어지면 자기 것부터 먼저 쓰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챙기지 않으면 내가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못 돌봐줍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배우자 눈치 보지 말고, 밥 한 끼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세요.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나를 먼저 챙기다 보면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덜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신감을 놓고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자식이 안 온다고 배신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이해 못한다고 배신이 아닙니다. 친구가 연락 안 한다고 배신이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도 각자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배신이라고 받아들이면 마음만 더 아픕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평생 나와 함께할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나를 가장 사랑하세요. 나를 가장 먼저 챙기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만은 나를 저버리지 마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나를 위해 돈 쓰고 나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이렇게 나를 지키면 세상이 나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믿으니까요. 매일 이 세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나를 절대 저버리지 않는다. 나는 나의 가장 든든한 친구다. 나는 나와 함께 있으면 충분하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도 계속 말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나를 지켰어. 잘했어. 다른 사람이 나를 떠나도 괜찮아. 나는 나와 함께 있어. 나는 나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야. 이 문장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떠나도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자식이 멀어져도 나는 나와 함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해 못해도 나는 나를 이해합니다. 친구가 연락 안 해도 나는 나한테 말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세요.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나를 절대 저버리지 마세요.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만은 나를 지켜야 합니다. 영자 씨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사랑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철수 씨가 그랬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니까 덜 흔들려요. 나는 나를 지키니까요. 순희 씨가 그랬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고, 친구는 친구대로 살고, 그게 더 편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혼자가 두렵다면 언제든 이 채널로 돌아오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약속이니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